예, 2022년도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그 평화로 동행하는 팔레스타인과의 협력에 대한 의미, 그리고 올리브 트리 캠페인이 갖고 있는 취지나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가 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그 캠페인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선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직접 홍선희 선생님께서 활동 소개와 인사 나눔을 해주시는데 오늘 먼저 바쁘신 일정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접 선생님의 그 활동 나눔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이라고 합니다. 뭐 활동 소개라고 하면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많은 활동을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뭐라고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만 그 제가 고향 YMCA에서 이제 참여해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은희 사무총장님이 그 주도하시고 그리고 저희 고향 YMCA에서 그 주관하는 이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보람 있다라고 할까요? 보람 있고 그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계기를 갖다 저한테 온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갖다가 저에게 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대단한 뭐 어떤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약간 좀 긴장도 하고 조금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마 이윤희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그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 부담을 확 주시네요. 우리 홍선희 선생님은 저희 고양화 엠스의 이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고향 지역에 있는 중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 소개를 좀 나누는 이유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면서, 누구나 가 같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활동 소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좀 이렇게 특별한 그 관심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글쎄요. 사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오래전서부터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그 중동의 화약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어지고 또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은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픔과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점철된 그런 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국제 정세와 국제 사회에 관심이 있었던 저에게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이 우리가 보통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상처가 있는 땅은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유대 민족이라든가 또는 아랍족 특히 이제 아랍 민족 특히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 불려지는 민족 간의 감정적인 대립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결부되어져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더군다나 이것이 어떤 한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사회, 다른 국가들에게 또 주변국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또는 미국 이러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갖다 미치는 그러한 곳이고 그러한 문제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곳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 전서부터 이런 것들은 있었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관한 쟁점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전문가들 아니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선생님께 좀 특별히 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럼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과 갈등의 쟁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쟁점이 너무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에서부터 파생되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 변질되어지거나 또는
복잡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쟁점이 너무나 많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조 문제가 아닌가, 원조의 문제가 아닌가. 즉, 그 땅에 대한,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권리,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원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원조 논쟁에서 촉발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유대민족 같은 경우는 수천 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종교적이고 그리고 민족의 발원지라고 하는 그러한 원조에 대한 권리가 있을 터이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저 아랍 쪽 같은 경우 아랍 민족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점유하고 그동안에 여기서 국가라든가 사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고 내가 살아왔던 땅인데 갑자기 너네가 옛날에 너네 조상의 땅이라고 와서 나의 땅을 뺏으려더니 이거는 부당하다. 여기는 원래 내 땅인 거다. 라고 하는 식의 이러한 그 땅에 대한 그 권리를 갖다가 서로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촉발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서로의 권리를 갖다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권리를 갖다가 강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지배력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폭력적인 그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물리적인 행사를 갖다 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종교적으로도 또 맞물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또 섞이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그 쟁점이나 문제들이 사실은 좀 해소되어지거나 좀 봉합되어지거나 좀 감소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계속 확장되어지거나 또 다른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또 촉발되어지거나 또 그 테러라든가 이런 문제로 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으로 또 보여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쟁점이 아주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내일 국제 분쟁 전문 기자이셨던 그 김재명 교수님 모셔서 그 세 편의 영상을 만드는데 첫 번째 주제가 지금 말씀 주셨던 주제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주인 없는 땅인가? 그 서구의 그 민족 개념이나 국가 개념에서 보면 항상 주장이 주인 없는 땅에 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일 그런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또 좀 있을 것 같고요. 대단히 중요한 쟁점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민사회나 한국 시민사회가 팔레스타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많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나 편견이 또 일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표적인 뭐 오해, 편견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음, 일단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이 사실 한국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심도에서 확실히 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져 왔는가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그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돼 언론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노출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 테러, 가난, 뭐 종교적인 갈등, 충돌 이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모습들만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생각하면 복잡해, 골치 아파, 위험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죠. 그게 뭐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인식이 물론 이제 테러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배격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긴 하지만 그게 그들이 전쟁을 좋아하고 그 팔레스타인이 종교적으로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원인은 분명히 그들의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또는 팔레스타인의
문제들이 그 원인이 일부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게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다 좀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보고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아까 좀 말씀드렸었던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 그런 문제들의 쟁점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왔는지를 갖다가 좀 찬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되어진 그러한 뭐 전쟁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종교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봐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정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단순하게 부정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선생님 말씀처럼 그 한국 시민사회가 이해하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이해도는 아마 그 서구 사회의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갖는 이해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력 운동을 제안하고 시작한 게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만 처음 할 때는 그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거냐, 뭐 또 무슬림들을 지원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그 질문이 많은 질문 중에 그런 것들이 하나였고요. 또 특히 교회 구성원들은 거의 뭐 크리스찬도 없는데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도 맞아요. 하고 음, 그런 거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거는 지금까지 인터뷰하면서 처음 그 질문 드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제가 자문을 구하고 여쭤보고 하는 분이라서 그 한국 시민사회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많은 그 오해들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더 어쩌면 그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 사회, 이슬람 문화 또는 무슬림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주민들이 별사반대하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이런 편견이랄까요? 오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무슬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무슬림들을 갖다가 만나서 얘기해보고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그러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의 무슬림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또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들 갖다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슬림이 뭐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요. 흔히 무슬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오해나 편견들이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 매스미디어에 그 노출되어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첫 번째가 아마도 9.11 테러와 관련되어진 그런 그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기억들 그리고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이 보여줘 왔던 그간의 어떤 폭력적인 그런 테러리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무슬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또는 오해 또는 편견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 극단적인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슬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그리고 예의도 굉장히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 무슬림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잘못 그좀 작은 어떠한 그러한 경험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크게 부각되어지고 그것들이 너무 크게 뇌리에 잡혀 있다 보니까는 우리 스스로 편견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무슬림은 과격할 거야,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들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색안경을 갖다가 또 끼고 그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슬림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더 깊어지고 더 강화되어져 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무슬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편견을 좀 버리고, 그리고 무슬림 그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일 뿐인데 그 종교를 갖다가 우리가 특별하게 이러저런 이유로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믿는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것이 그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다를 갖다가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편견이나 이런 오해를 갖다가 스스로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좀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희가 이게 그 진행하고 있는 올리브유티 캠페인도 어떻게 보면 그 이슬람 사회 또는 무슬림들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오해나 편견들을 이렇게 극복해가고, 평화로 이렇게 그 동행하기 위한 하나의 캠페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주변에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그 무슬림이 계시면 네.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좀 하고 그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그 말씀도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네. 한국말을 잘하는 제 무슬림 친구 파트너가 없어서 혹시 그 인터뷰를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계시면 좀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혹시 그 보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 캠페인에 그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예. 뭐 사실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제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제 스스로 동참한 건 아니었고요. 그 아무래도 고향 IMC에 있는 이윤희 사무총장님의 권유와 그리고 활동이 제일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사실 그것만이 또 전부는 아니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올리브나무 꽃말을 갖다 좀 생각해 보면 올리브나무 꽃말이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풍요 그리고 번영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땅이 너무나 많은 슬픔, 상처 그리고 그 아픔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대표적인 땅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쩌면은 평화거든요. 어떤 상처라든가 슬픔을 갖다 치유하는 것도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할 일이지, 평화가 찾아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처와 슬픔을 갖다가 아픔을 갖다가 치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평화가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고, 그리고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에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나갔을 때 그 올리브나무 숲이 이루어지게 되고 조성되어지게 됐을 때 팔레스타인에도 그 올리브나무의 꽃말인 평화가 진정으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따라서 올리브 나무를 갖다 심는다는 것 자체가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갖다가 아주 작은 평화를 갖다가 심고 나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은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와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항상 깊은 감사와 존경을 또 드립니다. 예. 그게 뭐 예, 계기라면 계기일까? 동기라면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시면서 그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분들 혹시 제자들에게 올리브트 캠페인은 이런 거야. 한번 참여해 볼래? 이런 권유나 제안을 해보신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권유나 제안을 받았을 때 상대의 그 반응은 어떤 거였는지도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예. 어,
예, 몇몇 분한테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많은 분들한테는 얘기를 못했고요. 괜히 뭐 뜬금없이 툭툭 말을 갖다 꺼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사실 저희 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하고 또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의 토론 아닌 토론도 좀 나눠보고 이러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제가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남을 설득하는 재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끔 하는 그런 공감대나 이런 걸 갖다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 보니까 좀 설득하는 재주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반 사회 봉사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굿네이버스라든가 뭐 이런 봉사단체에서 하는 또 하나의 그 봉사 캠페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팔레스타인이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땅이니까 거기에다가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갖다가 기부를 하기 위해서 후원금 걷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처음에 거의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평화시는 거 얘기하면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를 갖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봉사의 일환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 캠페인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갖다가 좀 그런 것들과 완전히 좀 차별화시켜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재주가 좀 없고 그리고 잘 뭐 상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런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팔레스타인에 처음부터 원래부터 관심이 있거나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접근 방식이나 또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설득하기 위한 그 재료 논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은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그 한국 시민사회가 소위 저희는 이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이 그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력, 국제 개발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지는 거에 반대를 하는데 그 한국 시민사회 국제개발 협력의 그 대부분의 모금 캠페인들이 가난, 어린이, 눈물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 원이 누구를 뭐 몇 그릇을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레토릭을 그 구사를 하다 보니까 그 현지민들과의 그 어떤 정서적 그리고 관계적 그리고 그쪽 지역의 현황과 이슈에 대한 이게 그 긴밀한 이해나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문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이런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현안들을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북한 동아시아사 속에서의 남북한을 규정하고 있는 힘 또한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에 동시에 같이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계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운동도 좀 더 확장되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참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심플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아마 경험을 가지면서 좀 더 저희들에게 맞는 설명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결해서 저희 캠페인에 대한 그 조언이나 제안 말씀을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사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오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뭐라고 그렇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활동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이나 조언이 많지는 않습니다.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봉사라든가 기부의 개념에서 좀 탈피해서 이 캠페인이 그 평화와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조언도 아니고요. 제안도 아니고요.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언도 아니고 제안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그 홍성희 선생님의 일이십니다. 예, 네. 같이 연구해 보면서 보다 참여하시는 분들과 보다 많은 대화 속에서, 좀 그러한 이야기들이 실마리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용인 지역의 그 청소년들, 중학생들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청소년들이 지난해에도 참여를 했었고, 어,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또 다시 올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의 언어로 청소년들, 친구들, 또래 친구들과 또 일반 시민들에게 거리에 나가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어, 친구들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또 그렇게 그 거리 나가서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친구들의 생생한 언어가 이제 저희들 언어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시간 있게 그 인터뷰 응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그 인터뷰 대화 중에 혹시 조금 보완해서 말씀 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말씀 주시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권유, 캠페인에 좀 같이 한번 해보자, 참여해보자라는 그런 권유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인터뷰의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보완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 하면은, 그,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중앙아시아의 분들, 예를 들어 우즈벡이라든가 키르기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쪽도 무슬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오거나 일을 하거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란이라든가 이런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에서 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러 오신 분들, 일하러 오신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분들을 갖다가 만나서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 좀 하다 보면은 그분들 정말 순수하고 착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이고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본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를 갖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고 그리고 또 따라갈 롤 모델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무슬림하고 대화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아마 별다른 느낌을 거의 갖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무슬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요 말을 갖다 좀 더 보충해서 덧붙이고 싶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 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이 무슬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 친구들하고 논문을 쓴다거나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야, 얘들 정말 착하다. 얘네 정말 순수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평화를 되게 사랑해요. 그 폭력적인 걸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무슬림의 어떤 폭력적이고 테러리즘에 점철되어진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극히 일부고 너무 과장되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그 정도로 끝내고요. 뭐 마무리 인사 그리고 뭐 캠페인 참여 권유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몇 마디 제가 좀 드리면은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단순하게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팔레스타인에다 심자. 그래서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을 갖다 좀 푸르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연보호나 자연환경을 조성 그런 캠페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결국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한 그루 한 그루 심으면서 심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염원 그리고 희망을 갖다가 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올리브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은 평화를 좀 더 빠르게 찾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세상을 갖다가 좀 더 빨리 정착하고 만들어가는 일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부라든가 봉사 차원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심어 나가고 조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캠페인을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어지고 안내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 같다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 중에 들으면서 좀 생각났던 게 제가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이렇게 분리장벽 밑에서 무슬림들과 이렇게 대화를 저녁 시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이제 체크포인트 상단에 위에는 그 이슬람 군인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있고 그 밑에서 저희들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분리장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평화를 호소하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아직도 마음 깊이 남아있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무슬림들과 이슬람 사회와 한국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이렇게 인터뷰로 응해주시고 또 말씀 나눠주신 우리 홍선희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